농사에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심을 때랑 캘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기계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확량을 비교했을 때 사람이 심었을 때랑 수확량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인건비가 30%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획기적인 거죠. 40만 평에서 나오는 연간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잘 됐을 때는 뭐 9kg, 10kg도 나오긴 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평당 7kg 정도 잡거든요, 수확량은. 40만 평이면 280만 kg? 40만 평 고구마 농사에서 나오는 연 매출이 얼마 정도인가요? 순수 고구마 원물로만 따졌을 때 40억 정도?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영암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이은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입니다. 고구마 농사를 얼마나 지으시는 거예요? 처갓집에서 이제 가족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40만 평 정도 고구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어떤 하우스인가요? 시고구마를 묻어서 고구마 순을 틔워서 올해 고구마를 심을 밭으로 가는 고구마 순을 좀 키우는 하우스입니다. 10,000평 정도? 그 정도의 이제 하우스 부지에서 지금 고구마 순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암이 왜 이렇게 고구마로 유명할까요? 아무래도 영암이 황토 지역이다 보니까 미네랄 성분이 되게 많아서 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들이 언제 고구마를 심어 놓은 거예요? 2월 한 중순 정도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럼 고구마를 하나 심으면 여기에 순이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저희는 보통 한 이만한 고구마를 심는데 한 순이 한 3개 정도? 네,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고구마가 이제 밭에서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좀 달려 있거든요. 그럼 순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겁니까? 이거를 잘라서 밭에 꽂듯이 이렇게 심는 건데 키만 크고 힘이 없어 버리면 밭에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인력이 투입해서 어렵게 심었는데 순이 또 죽어버리면 그걸 또 보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얼마나 튼튼한 순을 키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대표님 올해 순 잘 키운 것 같습니까? 순이 좀 굵고 좀 똑바르게 자라는 딱 봐도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순들이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대표님은 40만 평 고구마 농사를 위해서 1만 평 육묘를 직접 하시는데 고구마 농사 하시는 분들이 다 육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육묘를 사서 하시는 분도 있나요? 10만 평 이상 대농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 쓰는 수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무병묘 1대 고구마로만 시고구마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서 사오면 그게 1대 고구마인지 3대 고구마인지 그게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도 종류가 대표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꿀고구마, 밤고구마, 그다음 호박고구마. 저희는 꿀고구마를 종자를 사서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밤고구마였다. 그렇게 되면 또 손해가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직접 하우스별로 꿀고구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밭에 있는 건 어떤 고구마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호풍미라는 고구마인데 호박고구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40만 평 중에 어떤 고구마를 제일 많이 심으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소비자층이 많이 원하는 고구마를 심기 때문에 꿀고구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남 영암인데 대표님께서 전남 사투리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은 고향이 실례지만 어디십니까? 고향은 경기도 연천입니다. 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영암에 2020년도 10월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농사를 시작한 거는 21년도 2월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제가 대학 때 관광을 전공을 했어요. 여행사에서 근무하다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해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뭐 귀농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곳 처갓집에 내려와서 장인어른의 이제 고충을 좀 많이 듣게 됐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산물 가격도 들락날락하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거면은 그러니까 1차 산업까지는 안 된다.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0년도 10월에 저희 큰애가 태어나서 와이프가 여기 영암의 처갓집에서 이제 산후조리를 이제 하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죠. 2차, 3차 산업을 할 거면 가공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내려와서 농사도 배우고 고구마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귀농하시고 나서 제일 달라진 부분이 고구마는 80%가 사람 손으로 심거든요. 기계화가 잘 안 돼 있어요.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비탈져 있잖아요. 기계가 들어가려면 네모 빠듯한 밭이어야 되고 평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명을 투입을 하면은 10,000평 정도 심을 수 있거든요. 그 인건비로 따졌을 때 한 13만 원 잡더라도 100명이면 1,300만 원인 거예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까? 막 검색해서 기계도 알아보고 막 하면서 어떤 업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충북 단양에 있는 업체인데
네. 저희 장인어른은 고구마를 40년 동안 지으셨거든요. 고구마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햇병아리니까 아버님 모시고 그 기계 업체를 갔죠. 그랬더니 거기도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대요. 청주 지역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이 청주 지역은 이 토양이 마사토예요. 그러니까 모래 토질인데 제가 이제 그 기계 업체 얘기했죠. 나는 전남 영암에서 고구마 농사를 하고 있는데 전남 전라도는 황토가 많다. 근데 황토가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또 일반 마스터보다. 그래서 이 황토 땅에도 이 기계가 잘 되면 이 기계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주에서 테스트하고 여기서 테스트하고 개선점을 보완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년 전부터 그 기계를 도입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1000평 정도 테스트했고 올해는 이제 5000평 정도로 이제 테스트하면 점차 이제 늘려나갈 건데 물 투입했을 때 실제로 사람 손을 닿지 않고 식재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30%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죠. 나중에는 이런 큰 밭자리도 다 기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40만 평에서 나오는 연간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잘 됐을 때는 뭐 9kg, 10kg도 나오긴 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평당 7kg 정도 잡거든요, 수확량은. 40만 평이면은 280만 kg? 그러면 출하를 어디로? 대부분은 계약 재배하는 업체, 유통업체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도매시장으로 나가고 일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체 판매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랍니까? 그 땅속 작물이다 보니까는 네.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일조량이 또 풍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영암이 좀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농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좋은 점 하나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낸다. 제가 이제 애가 2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또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줄어들 텐데 그 만족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아쉬운 점은 어떻게 있을까요? 친구가 없다라는 그 외로움, 가족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외로움. 예. 맨 땅에서 기농하신 청년 농부분들이 많은데 고구마라는 작물로 기농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농사가 규모의 경제더라고요. 작게 해서는 돈이 안 됩니다.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본금이 있어야겠죠. 요즘에 그 청년 창업농이 최대 5억까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청창농이거든요. 네. 5억이 쉽게 말하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우스를 지을 수 있거나. 근데 아까도 말씀 컨테이너 박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저장 창고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는 못 사요. 그래서 대부분 딸기나 토마토 그렇죠. 시장을 많이 하는 시설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죠. 고구마가 수익률이 괜찮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에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심을 때랑 캘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기계화가 돼야 된다. 네. 기계로 고구마를 심었을 때 부작용 같은 거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확량을 비교했을 때 사람이 심었을 때랑 수확량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어딘가요? 저희 고구마 창고로 갈 겁니다. 고구마 농사뿐만이 아니고 가공식품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공식품에 쓸 고구마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창고에서 잘 보관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러 갑니다. 대표님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고구마 보관하고 있는 곳인가요? 예, 여기가 고구마 저장 창고임과 동시에 가공 공장이면서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고구마가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 4톤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가공용으로 쓰는 고구마에서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꿀고구마, 그리고 여기는 호박고구마, 그리고 여기는 밤고구마 이렇게 좀 있고,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고구마거든요. 밭에서 캐서 이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큐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고구마가 더 맛있어지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해서 고구마를 캐다 보면은 이렇게 상처들이 나요. 그러면 캐고 나서 바로 창고에서 일정량의 습도와 일정량의 온도를 높여서 상처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바깥에 꺼내서 식히는 건데, 그러면서 까졌던 상처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관 과정을 통해서 고구마의 당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당도도 훨씬 올라가고요. 고구마 연구 논문들도 많이 찾아봤어요. 큐어링의 저장 기간이 안 했을 때보다 30%인가? 더 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장성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그럼 고구마 보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온도와 습도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 못하면은 엄청 썩어 들어가요, 빨리.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관해서 가정에서 드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다 고구마를 붓습니다. 부어서 이렇게 햇빛이 안 드는 선선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좀 가장 오래 드실 수가 있고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박스채 보관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고구마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플라스틱 박스 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다 숨 쉴 수 있게끔.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밀폐도 돼 있고 온도가 낮으니까 고구마는 또 얼어버리거든요. 얼면은 맛이 없습니다.
가공을 하기 위한 고구마는 정해져 있나요? 보통 먹을 수는 있지만 상품성이 없는 것들을 가공에 활용하면은 추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데 고구마는 아니더라고요. 고구마는 제일 좋은 고구마로 가공식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파지라든지 깨진 고구마를 쓰게 되면은 가공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고 맛도 그닥 없더라고요. 5년 동안 테스트 해본 결과 가장 좋은 고구마가 가장 좋은 가공식품이 된다. 그러면 이 고구마들로 어떤 가공을 하시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러 가시죠. 이제 1층에는 이제 가공시설이 있고요.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고구마로 만드는 가공식품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주력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누룽지라고 해서 고구마 쌀과자, 그리고 고구마 잼 이렇게 있고 개발 중인 고구마 젤리도 지금 시제품 테스트하고 있고요. 고구마 말랭이는 어떤 과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척된 고구마가 넘어와서 오븐기에 고구마를 쪄서 껍질을 까고 알맞은 사이즈로 잘라서 건조기에 건조시켜서 나오면 소포장 실링해서 출하를 합니다. 고구마 100%입니까? 예, 순수 고구마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맛으로 승부를 보자 해서 좀 수분 함량을 좀 높여서 어린 아이들도 좀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다른 두 제품은 눌럭고구마라고 해서 고구마 누룽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고구마랑 쌀로 만든 과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고구마 잼, 고구마 설탕 물로만 만든 잼인데, 박스를 열면 이렇게 이게 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은 잘게 부셔가지고 우유랑 섞어서 드시면 시리얼처럼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구마 잼 같은 경우에는 모닝빵이나 비스켓에 이렇게 발라서 맛있지만 우유에 타서 드시면 고구마 라떼처럼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40만 평 고구마 농사에서 나오는 연 매출이 얼마 정도인가요? 순수 고구마 원물로만 따졌을 때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4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목표나 계획 있으신가요? 올해의 목표는 유통 채널을 확대를 시키는 게 좀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고구마 농사가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거를 좀 기계화를 시켜서 선진화를 시키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최종 목표는, 제가 또 전공이 또 관광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최대의 농촌 테마파크를 한번 만드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달 고구마하고 가공식품 이용해 주시는 소비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희 순달에서 만드는 제품은 최대한 원물의 맛을 살려서 순수한 맛거리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고구마 원물이던 고구마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농타임 채널에 출연해 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분께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요? 순달농장을 또 응원해 주시고 기농타임을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순달농장에서 만든 선물 세트거든요. 이거를 추첨을 통해서 8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